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주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의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 텐데요. 소개는 김시은 교우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릴 고민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고민입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 항상 속상해요. 아빠는 2남 2녀 중 둘째 아들이세요. 그래서 제사를 큰 집에 가서 지내는데 큰엄마는 제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늦게 오시고 장손이라서 재산을 물려받은 큰집 올케 언니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치고 제사 음식을 모두 만드는 건 엄마가 거의 다 하세요. 제사 음식 나르고 치우는 것은 저와 제 동생의 몫이고 아빠와 큰아버지, 고모와 고모부들은 자기네들 먹기 바쁘고 손 하나도 까딱 안 합니다. 엄마는 항상 제사 때마다 몸살이 나세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데 어제도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저도 서러웠고요. 조상님 섬기고 후손들 잘 되라는 좋은 마음으로 지내는 제사인데 이건 뭐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좋은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억울한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방관자 같은 아빠가 더 얄밉네요. 대체 누굴 위한 제사인가요? 차라리 제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등학교 2학년 아주 효녀인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지금 고개를 가장 열심히 끄덕끄덕 하시는 작가님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런 제사라던가 그렇죠. 여러 문제들로 결혼을 미루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남자를 만날 때 남자 쪽 집안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지 그리고 대식구인지 맞아. 식구가 많은지 안 많은지도 약간 결혼을 할지 안 할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럴 경우 뭐 엄마를 보면 대단히 속상한 네.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내 존재 근원을 사실은 부정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딸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엄마가 정말 혼자서 너무 애쓰면 나는 못하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좀 도와주고 엄마가 하고 나서 정말 애썼다고 뭐 엄마 뭐 안마도 좀 해드리고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그 제사상을 차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사실은 엄마와 우리 온 가족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와요. 하면서도 막 짜증나서 하면 그것이 나한테도 안 좋고 제사를 받는 사람도 좋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마음 하나 딱 바꾸어서 엄마를 정말 좀 도와드리는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해서 내가 만약에 도와준다면 엄마는 감동하겠죠. 그렇죠. 예? 예. 같이 불평하기보다도 그렇게 해서 엄마도 힘이 생기고 이 딸이라도 하나 있어서 나를 정말 알아주고 협력해 주는구나 해서 그 제사로 해서 엄마와 딸이 더 깊은 만남이 되어진다면 아빠도 그걸 보고 자연히 도우게 될 거예요. 예, 그냥 막 하러 가면 다 도망가죠. 그런데 정말 엄마의 심정이 돼서 딸이 이렇게 돌아서면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너무 고맙죠. 예, 그렇게 해서 아빠도 도와줄 일 주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그걸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해결이 안 돼. 예, 그렇다고 제사를 없앴다고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또 다른 일이 생기겠죠. 나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는구나 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따님 한 분의 마음이 조금 열려서 엄마 하는 일을 내가 도울 일이 뭘까? 또는 나중에 엄마가 막 피곤해할 때 정말 엄마를 딸이 최고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엄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같이 막 아파하지 않고. 사연을 보면 이남 이녀 중 둘째 아드님이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의 이야기는 네. 다른 분들은 도움이 네, 없다. 네. 네, 많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 어떤 일을 하면서 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내가 요구하는 순간에 나는 속상해져요. 피해자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야, 나한테 기회가 들어와서 조상한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할 기회가 들어와서 왜 그렇게 기쁘게 하면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옛부터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사실을 꼭 나쁘게만 보면 한없이 이건 억울하죠. 피해자가 되죠. 그런데 마음 하나 돌리면 그것을 기쁘게 하게 되고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더 큰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가족들도 다 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집안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물론 아까 뭐 그런 경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힘들고 짜증만 내고 한다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요즘에는 그래서 제사라는 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제사 네네. 상품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네네. 활용해도 되죠. 네, 전부터 네, 네. 고기 다 요리해서 맞아요. 주시는 네.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또한 네. 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족끼리 아하.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네.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100년 전에 소태산께서는 네. 정말 정성을 중요시했고 꽃으로 음식은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서 그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져서 그분을 그리면서 먹게끔만 하고 다 차리 먹지도 않으면서 다 차리는 그런 예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꽃을 올리고 사진을 모시고 하죠.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혹시 교무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실 때 이제 많은 일들을 좀 많이 하시는지 네. 음식 같은 거나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동참하시나요? 그렇게 뭐 마음에 들 만큼 하려는지는 모르는데 남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뭐 과일을 깎는다든지 또는 뭐 대추를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힘겹게 하는 내 아내나 내 그 분들 네. 이장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고맙다. 맞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그 눈빛에서 달라지죠. 네, 맞아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제사를 왜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거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거지 같은 거는 힘 닿는 대로까지 그걸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문제는 정말로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발전소를 돌리면 그 문제도 다 해결되어서. 그렇군요. 우리 유혁 친구는 제사 지낼 때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저는 먹는 거? 맏아들인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족에 있으면 가족에서 하면 제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해야 돼요. 철든 생각, 철이 제사를 거의 들었구나. 진행해야 되는 네, 역할을 그래가지고 맡았네요. 제가 그냥 안 하겠다고 이러면 그냥 제사는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 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하죠. 네. 아마도 좋은 연극인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아픔을 경험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사람이 큰일을 해요. 그래요. 그럼 제삿날에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그냥 일단 요리는 제가 아직 못해가지고 엄마하고 동생이에요. 네. 그 힘든 일 같은 거는 막 물건 올리고 막 제사 그 떡 같은 건 집에서 못 만들어요. 되게 작게 하기 때문에 되게 사오고 그런 건 그러지. 구체적인 일들을 많이 네네네. 도와주네요. 그렇군요. 정말 효자. 효자고 효자는 하는 일이 잘 돼요. 반드시 세상은 그게 적응한 그 보상이 있어요. 조상을 잘 모셔야 돼. 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사연을 보내준 우리 고2 여학생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나부터 움직여서 나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 엄마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기억하면서 앞으로 제사를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띵동띵동 고민이 있어요. 사연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고민이네요.
저랑 정말 친했던 애들인데 사소한 핑계로 다 같이 반에서 저를 2달 동안 은따, 왕따를 시켰어요. 대놓고 무시하고 반 전체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욕하고 저를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 심한 헛소문도 퍼뜨리게까지 했습니다. 고1 입학하고 나서 절반 이상을 같이 웃으면서 보내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전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상담하면서 친구들과 사과했고 유야무야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뭐 절반은 강제 하해였죠. 사과는 받았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났으니까 한동안은 그 친구들이 실에서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같은 반이다 보니 반 애들끼리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도 섞게 되고 연락도 가끔 주고받게 되면서 점점 아무렇지 않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 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던 애들인데 말도 섞지 말아야지 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스스로 다가가게 되고 심지어 나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 아, 있었겠지? 다시 친해지면 뭐 어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를 힘들게 한 친구들과 다시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 친구들을 멀리해야 될까요?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어째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경우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아, 그건 마음에 먹기 아닐까요? 그러지. 그것도 마음 먹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네. 원칙 없네. 세상에 어떤 일이 나 앞에 일어나요. 누가 나를 왕따를 한다든지 뭐 나를 막 비난한다든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요. 해결이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를 왕따를 시킬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하고 있었지? 그 친구를 향해서. 나한테는 어떤 원인이 있지? 예. 물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예. 나도 그 친구를 눈빛으로 차갑게 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봐. 안 보고 저 사람만 봐. 예. 보니까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되죠. 그래서 나는 뭐지? 이런 그 요즘 뭐 후에마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많이 걸잖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 앞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 친구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를 깊게 성찰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연의 이 만남이라는 것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에, 같은 반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눈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정보에 의해 보면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이에요.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늘 좋게만 하는 사람만 나를 성장시킨 거 아니에요. 나를 고뇌하게 하고 아프게 한 친구가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로 나를 크게 성장하게 하고 다음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도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잖아요. 우리 유혁 친구가 만약에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뭐 왕따로 할까요? 아니면 왕따 시키는 왕따를 당한 오케이. 입장이에요. 주인공의 입장으로. 왕따를 당한 기분이라면 솔직히 제가 마음 먹기 전에는 마음을 제대로 먹기 전이라면 복수심을 가졌을 거예요. 복식까지지. 네, 나도 똑같이 니한테 해줄 거야. 끊임없이 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똑같이 나도 니한테 똑같이 대해주고 그렇게 대하게 똑같은 되고. 눈빛으로 똑같이 말하고 이렇게 할 오케이. 거예요. 근데 근데 마음을 제대로 딱 먹고 그 친구도 나의 소중한 친구다. 옳시고. 네. 이렇게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 친구도 나한테 욕하는 것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 반응이 온다라는 네. 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그냥 말하기도 싫으면 욕도 안 해요. 네, 그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좋게 먹고서 이렇게 네. 배려심으로 네. 이해하면 좀 처음부터 그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가 살피겠다고. 와. 이게 뭐
대단한 친구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학교 생활하다 보면 다툼이 없을 수가 비일비재하죠. 없어요. 예. 나 너랑 친구 안 해! 했다가 네, 너 네. 나랑 놀자, 나랑 네, 놀자 네, 하는 네, 일이 많잖아요. 그 어릴 때 한번 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보다도 막 싸웠던 친구가 영원히 기억돼요. 친해지고.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되게 엄청 크게 싸웠던 친구가 진짜 평생 친구로 남은 오래, 친구가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적이었을지 몰라도 그러지. 오늘은 친구가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마음가짐이 그래도 저는 좋은 걸 발견한 것은 오케이. 이 친구가 그래도 이 친구가 뭔가 제가 나를 싫어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다시 친하게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의 주체를 자기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친구들과 어떻게 잘 지낼지는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조금 더 이제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죠. 네, 같이 네, 하는 네. 교우님들이. 네, 놀라운 거죠. 네. 예. 이렇게 사실 왕따라던가 은따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네. 필요하고 네. 어른들의 사랑과 맞아요. 네. 네, 그런 보살핌이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필요하면서 지도해 주시는 방향들이 네. 말하자면 우리 마음 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살피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거의가 지금 가해자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피해자도 가해자예요. 똑 떨어지 나만 100%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도 가해자예요. 그 사실을 아까 둘이 아니다 엉켜 있어요.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야. 그걸 자각하게 된다면 스르르 풀려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쪽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만 딱 선을 끊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아까처럼 꼬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래 친구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 없나요? 저는 저랑 우정을 같이 해오고 앞으로도 같이 나눌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네, 되게 많이 다퉜어요, 저도. 네, 엄청 많이 다퉜고 말이 안 되는 걸로도 막 다퉜고 그냥 예, 되게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런 친구가 진짜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 친구랑 같이 다음 날이 경기인데 같은 학교에서 경기를 나갔었어요. 그러지. 무슨, 네. 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경기를 나갔는데 전날에 싸워가지고 서로 이기겠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마음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나 네. 네. 그 친구는 되게 고맙다고. 올시고 야 네, 박수 예, 한번 치더니. 이야, 정말 오늘 감사 발전소가 가동 중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고맙다는 네. 감사의 그러게요. 이야기가 많이 네, 울려 네, 퍼지고 네. 있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한 그렇게 먹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예, 놀랍습니다. 네. 네, 정말 놀랍네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진짜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따로 뭘 투자해야 될 필요도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 발전소를 한번 가동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우리 건도각 교무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우리 패널들 또 MC를 통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발전소 운동은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세상을 열어가는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귀한 보물을 이제 스스로도 체험을 해보면 뭐 너무 좋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너무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많이 나누어서 세상을 밝히는 주역이 되십시오. 오늘 청취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길 염원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발전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요. 숨을 내쉬면서 하하하하하 하고 마음속으로 웃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체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시은 교우는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전에보다 정말 제가 스스로 감사함을 훨씬 더 정말 감사함이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이만큼 커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권도학 교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혁 친구도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네, 저는 뭐 시작은 좀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깨끗하게 뒤끝없게 얼씨구, 얼씨구. 마음을 바로 잡고 네, 갑니다. 행복하죠.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행복한 기운을 큰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면 네, 네, 온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에너지가 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은 교우 그리고 유혁 친구 우리 교무님도 여기서 우리가 화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화이팅 외치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